안녕하세요. 퍼퓸 디렉터 예양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국가 자격시험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사회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했었던 공부 방법 그리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해요. 우선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부봄이라는 향수 공방 운영도 했고요. 그리고 방향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겪은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여러분이 편한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브랜드 창업반도 같이 운영을 했고요. 나만의 향수 만들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맞춤형 화장품 업소로 이번에 들어가게 돼서 저만의 어떤 브랜드를 구축하거나 저처럼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그거를 실현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번에 맞춤형 화장품 업소에 저의 사업자를 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저와 같은 맞춤형 조제관리사 이제 원장님도 계시고요. 또 사장님도 계세요. 다 각자의 분야에서 뭐 브랜드 런칭도 하시고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간량 개발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어떤 고충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의 단골 고객분들을 위한 어떤 소통 일환으로 뭐 키트 개발이라든지 많은 부분 개발을 하고 싶어서 업소를 들어가게 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 향수 공방에 와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아쉬워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지 많이 고민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제 소개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자, 지금 이제 5회 시험이죠. 이번에 이제 5회 시험을 보실 텐데 너무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게 공부하시면서 정말 저는 1단원은 처음에는 너무 쉽다. 화장품법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거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관식이 총 20문제 그리고 객관식이 총 80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주관식이 20문제인데 저 때만 해도 4회까지는 이제 주관식이 한 문제에 빈칸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틀려도 부분 점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5회부터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죠. 부분 점수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좀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5회부터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 때 4회 때의 난이도로 아무래도 시험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우선 1회 시험은 33%로 굉장히 많은 합격률을 좀 자랑했었죠. 그리고 좀 많이 이건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2회 때부터 이제 점점 사악해져서 뭐 7% 그리고 뭐 10% 그리고 이제 저 때만 해도 13% 정도 합격률을 이제 보이는데요. 5회 시험도 한 13% 정도나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15%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거의 3개월 동안은 정말 아무 일도 못할 만큼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있을 때도 뭐 공부하고 차 안에 있을 때도 공부하고 또 제가 이제 공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업을 할 때도 이제 틈틈이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이제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부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여기에 마이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 조그만 마이크를 팔아요. 이거를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백의 나이아신아마이드 뭐 2에서 5% 뭐 이런 식으로 아데노신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미백은 뭐 이렇게 앞자만 쫙 외운다든지 뭐 UAR, 당날, 아마 막 이런 식으로 다 아시죠? 그런 식으로
앞자만 딱딱딱 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몇에서 몇 프로까지 해가지고 이제 외우는 거죠.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직접 들으면 정말 좋은 효과가 뭐냐면은 저도 모르게 그게 외워져요. 핸드폰에 다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거 다 녹음하고. 그리고 또 제일 또 두 번째 중요한 공부법은,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실 텐데 사회 이제 4단원 보시면은 피부 생리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잖아요. 피부 구조 같은 거. 그러면 이렇게 뭐 피부에 층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빈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피부 생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피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무조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A4 용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빈 용지에다가 내가 외운 것들은 그냥 쭉 쓰세요. 근데 못 쓴다 하시면 그건 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80문제는 객관식이지만 20문제는 주관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게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특히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장난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자 한자를 정확히 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단원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거는 식약처에서 개정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화장품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개정판을 들어가셔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뭐 대한화장품협회라든지 뭐 이렇게 화장품법에 좀 명시되어 있는 그런 거를 1조부터 쭉 훑어보시고 프린터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가이드 이거를 예전에 구매를 했었어요. 설마 나오겠냐 해서 저는 이제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보시면은 정말 외우기 어렵죠. 지금 이 빨간색이 뭘까요, 여러분? 이 빨간색은요, 주관식이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문제집을 먼저 풀다 보면요, 아, 어떤 거가 시험에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펜을 팔아요. 보이시나요? 체크펜, 이렇게 무슨 펜을 파는데 저도 이거 처음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곳을 빨갛게 이제 칠하시면은 셀로판지를 딱 대면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읽어가면서 무조건 외웠던 것 같아요. 빈칸을 이렇게 가리신 다음에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교수학습 가이드를 한 5회독은 했던 것 같아요. 5회독은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들은 이제 또 따로 프린트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지안쌤이 이제 맞춤형 화장품을 공부하다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지안쌤이라고 정말 맞춤형 화장품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선생님이라는 저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요. 지안쌤이라고 이제 이지안 선생님인데 이분께서 이제 내신 이 심화문제집 3하 저는 이거를 정말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저는 이것들을 공부를 거의 나중에는 정말 뭐 몇 문제죠 이게?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한 363문제 뭐 이렇게 있어요. 한 권에. 이거는 371제네요. 371문제가 있는데 거의 이 중에서 한 20개? 막 이렇게 틀릴 때까지 10개 틀릴 때까지 그냥 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집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제를 외우시면 안 돼요. 답이 4번이어도 3번에 대한 답은 뭔지 2번에 대한 답은 뭔지 반대로 역으로 추론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이 시험은 정말 말장난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열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 공부하면서 정말 정신병 걸릴 정도로 좀 힘들었던 시험 같아요. 제가 좀 표현이 지금 과격한데 정말 공부할 때 책을 한 2번인가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너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이 시험을 어렵게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지한 선생님의 이제 맞춤형 화장품 도제관리사 심화문제집 329조인데요. 이건 학원이에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추출물, 그 미백, 주름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유용성 감소 추출물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뭐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성분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거의 분자식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확인 시험, 정량법 뭐 이런 그런 자세한 설명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봤던 것 같고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외웠어요. 뭐 예를 들어 조작 조건이 검출기는 좌회부 흑광 강도계 측정 파장 같은 거 있는데 저는 이거 이지한 선생님께서 외웠다고 하셔서 저도 그냥 파장까지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조금 안전하게 시험을 붙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런 어떤 중요 포인트만 좀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좀 공부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표시를 했어요. 제가 이제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좀 표시를 했고요. 보시면요, 뭐 미생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좀 저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고 미생물 한도, 크림제, 오일제, 액체, 로션제 막 이런 것들, 이런 설명들을 지한쌤이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문제집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는 이 공부하면서 진짜 이지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지한 선생님 책 홍보를 꼭 해주는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이거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이제 400제가 있어요. 이 400제가 화장품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화장품법도 생각보다 굉장히 헷갈리는 것도 많습니다. 정말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이지한 선생님의 이 문제집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게 보여요. 다 풀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토대로 많이 외웠던 것 같고요. 정말 웃긴 게 이제 맞춤형 화장품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뭐 발생한 이런 사례들도 막 나오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진짜 말이 많아요. 진상 손님들. 이거 전인경 교수님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지한 선생님의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400제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방향성이 잡힙니다. 공부의 방향성들이 딱 잡히고요. 그리고 자, 제 이론서예요. 제 이론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인경 교수님의 문제집을 이제 풀었는데요. 상권, 학원 이렇게 풀었습니다. 전인경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나씩 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체크했고요. 항상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단톡방을 진행해요. 거기서 항상 문제풀이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3개월 내내 출첵을 했는데요. 교수님이 문제를 내주시면 카카오톡 방에 정말 따다다다다다 사람들이 쫙 이렇게 답을 올려요. 그거를 거의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그리고 늦어도 다섯 번째 안에는 꼭 대답하자라는 생각으로 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인경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정말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정말 저는 열심히 했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맞춤형 화장품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인경 교수님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김경표 교수님이 계세요. 그 김경표 교수님은 약사 출신의 그런 교수님이신데 지금 화장품 회사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분의 교재도 되게 괜찮고요. 전인경 교수님의 교재도 이제 정말 좋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원하는 공부 방법이 어떤 건지를 좀 미리 인강 맛보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서는 구매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전인경 교수님의 이 기출보건 문제집이에요. 정말 이거는 다 풀어보셔야 돼요. 사회를 보고 나서도 이제 이런 기출문제가 또 만드셔가지고 또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기출문제를 정말 다 풀면요, 실제로 이렇게 답안지 체크하는 것도 나오고요. 실전처럼, 정말 실전처럼 내가 틀린 게 뭐고 맞은 게 뭔지 정말 체크도 할 수 있고 시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에요. 시험 보면 시간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찍어야 돼요.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80번부터 푸세요. 주간식부터 푸셔야 시간이 안 모자라요. 근데 주간식부터 만약에 내가 풀지 않고 객관식부터 푼다 하시는 분들은 주간식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못 푸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주간식부터 푼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객관식은 정말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요. 답이 2개, 3개 막 이래요. 너무너무 헷갈려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우는 어떤 그대로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절대. 그걸 한번 꼬고요. 또 꼬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내가 외웠는데 왜 난 이거 모르겠지 하는 것들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시험 한 달 전에는 정확하게 외운다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또 이지한 선생님의 이 봉투형 모의고사를 풀었는데요. 정말 이거 풀고 멘탈이 깨져가지고 제가 그때 막 울었어요. 진짜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틀리기도 했고요. 그때 틀렸던 문제들이 이런 계산 문제들이었어요. 보이시나요? 계산 문제들 너무 많이 틀렸고요. 이거 어렵죠, 계산 문제. 정말 내가 계산에 취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개인적인 건데요. 알레르기 물질 계산하는 거 정도는 기본으로 아시고 가시고요. 뭐 추출물 계산하는 것도 그냥 어느 정도 아시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계산법은 꼭 체크하시고 나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는 솔직히 그거 과감하게 버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대체적으로 다 하시는 걸로 권장하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점수를 어디에다가 중점을 잡고 어디를 잡을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취약한 부분을 분명히 알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해서 공부할지를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포기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는 사실 너무 열심히 했는데 몇 가지는 정말 어려워서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요, 제가 이제 이 봉투형 모의고사를 보면서도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없네요. 여기에 이렇게 X를 치고 안 봤어요. 전 안 봤어요. 이거 시험 한 달 전에 사실 봤는데 멘탈 정말 무너졌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이재한 선생님의 여기 해설지, 이제 봉투형 모의고사 해설지에서 대부분 그 부분에서 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재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크라운 문제집도 여러분 많이 사용하셨죠? 이 크라운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는요, 그냥 워밍업 하기 좋다, 어렵지 않다,
정말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약간 공부하다가 뭔가 물론 이것도 틀릴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뭐 웬만큼 뭐 한두 개 틀릴 만큼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난이도가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막 풀었는데도 그렇게 틀릴 만큼의 문제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이 문제집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맞춤형 화장품은. 그럼 떨어져요. 그냥 이건 기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지한 선생님의 문제집이에요. 자, 그리고 에듀윌. 저는 이것도 참고 자료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에듀윌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이 문제집은요, 정말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떤 암기할 거에 대한 정리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듀윌 문제집을 어떻게 보면 기본서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문제집에다가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풀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정말 많이 이렇게 맞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정말 많이 공부한 결과였어요. 정말 이렇게 안 됐었어요. 계속 틀리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거의 이렇게 문제만 푼 것만 지금 이런 문제 연습장만 저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것도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다 버리고 제가 거의 이 정도를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다 버리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달 전쯤에는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점 정리를 좀 했고요. 요점 정리.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리고 자, 얘는 이론서 정리 노트입니다. 이론서 정리 노트. 이런 식으로 제가 이론서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얘는 700제 노트예요. 이지한 선생님의 700제 노트인데 그것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잘 모르겠는 거 막 이런 걸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화질이 이거 오답 노트예요. 근데 다들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가 그렇게 도움되진 않았어요. 저는 차라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오답 노트가 물론 한 번 더 체크하는 개념에 있어서 다들 중요하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시험 한 달 전에 정말 흐름이 다 깨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공부도 하기 싫고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루에 한 권씩 돌려가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상권 풀고요. 뭐 다음 날에는 이거 하권 풀었어요. 하루에 못해도 329, 한 400문제씩은 기본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문제집을 저는 한 달 딱 앞두고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이거 봉투형 어렵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그리고 토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는 이거 쭉 보고 쭉 다 보고 그리고 뭐 다음 날은 또 월요일은 화장품법 이거 한 권. 지금까지 공부 방법들을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A4 용지, 빈 용지에다가 오늘 외운 것들을 이제 써보기도 했고요. 뭐 기아펜 같은 거 팔아요.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쓰시면은 좀 있으면 날아가요. 이런 식으로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아펜을 거의 이 심을 200개는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거의 엄청 많이 썼는데요. 이건 빨리 날아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펜이 뭐 5개 이렇게 있는다고
뭐 그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고 한 100개 정도는 사시는 걸 추천해요. 200개에서. 정말 생각보다 빨리 쓰거든요. 빨리빨리 달아요. 기아펜이라 그런지 빨리빨리 달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험 한 달 놔두고 맨날 문제 한 권씩 풀었다고 했죠. 그리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진짜 죽어도 안 외워지는 그런 짜증나는 것들을 모아놓은 어떤 연습장이에요. 정말 짜증났어요. 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을, 저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이 진짜 제가 제일 화났던, 빨간색이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다 짜증났던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외우고 써보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제일 공부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런 설비 세척제 막 이런 거를 내가 왜 외워야 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CGMP 진짜 외울 거 많으시죠? 정말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CGMP 공부할 때 정말 어렵고 암기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절대 그냥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CGMP는요, 제가 지금 여기에 다 있는 건 아닌데요. 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CGMP 뭐 문서 분류 4가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CGMP 문서는 뭐 보고서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붙는다. 그리고 표준작업 절차서는 뒤에 절차서들이 이렇게 막 붙어요. 그리고 기록서는 뒤에 기록서 사용 대장. 그래서 자, 보시면 끝에 보고서로 끝나는 거, 절차서로 끝나는 거, 기록서 대장으로 끝나는 거, 그리고 관리 문서는 무슨 리스트, 매뉴얼 뭐 이런 거, 뭐 시방서, 각서 이런 걸로 끝나는 거 해서 이 끝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규칙을 딱 이렇게 마지막에 만들어서 이것들을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었어요. 어떤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나만의 규칙을 만드셔서 머리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이러면 짜증나죠. 표준품과 주요 시향 용기, 뭐 시험용 검체 용기, 원자증 용기 및 시험 기록서 필수 기재 사항, 다 이런 거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시험용 검체 용기 했는데 제가 여기다 명수 재검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 외우는 방식이 좀 틀린데요. 저는 진짜 너무 이런 것들이 안 외워져가지고, 저 박명수 씨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박명수의 그 명수를 생각했어요. 명수가 재검받았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외웠고요. 자, 막 그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좀 창피한데요. 진짜 이거 근데 되게 잘 외워지거든요, 생각보다. 표준품과 주요 시향 용기에 명칭, 개봉일, 보관조건, 사용기한, 역가 이렇게 있거든요. 명일역에 개를 보관했더니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역을 바꿨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저만의 방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는 외웠어요. 진짜 못 외워요, 여러분. 절대 못 외워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외우셔야 저는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제 정말 이것도 좀 웃긴 이야기긴 한데, 이제 저희가 아하, 파하, 바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아의 종류 막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럼 시트릭 애시드, 글라이콜릭 애시드, 말릭 애시드, 락틱 애시드, 만델릭 애시드, 타타릭 애시드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안 헤어져요. 이런 거 다 안 헤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막 욕으로 막 이런 거 좀 말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좀 그때 정신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거는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시글럼 뭐 많다, 뭐 시글럼 말라 죽일럼 많다 막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좀 안 헤어지는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를 해볼까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중요한 것들 있죠. 화장품법에서 중요한 거, CGMP, 뭐
그쪽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뭐 피부 쪽에서 또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저만의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외웠어요. 근데 박명수 씨한테 죄송한데 자꾸 제가 명수 시리즈로 좀 많이 외웠거든요. 팔레트 표시사항 막 이런 거에 명칭 또는 확인 코드, 제조번호, 보관 조건, 불출 상태 막 이런 게 있어요. 명수 제 보기보다 팔불출이래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외웠고요. 반제품 표시사항은 명칭 및 확인 코드, 제조번호, 완료된 공정명, 보관 조건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요. 명수 제 완전 보기 싫어 막 이렇게 외웠어요. 저 정말 박명수 씨 좋아하는데 이렇게 명수 시리즈로 외웠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아요. 막 이런 거 독성 시험 방법 외우기 싫죠. 다네트여 독성, 1차 피부 자극 시험, 안정막 자극 또는 기타 자극 시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표를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외웠어요. 이런 것들을 외우고, 그리고 정말 이거 어떻게 외웠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봐도 좀 많이 힘든데요. 다들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저는 방 문에다가 다 붙여놨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시죠? 진짜 이게 벽지가 여기가 다 찼었어요. 화장실도 다 찼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많이 없는 건데 안 헤어지는 것도 했고요. 막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한 달 남기고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틀린 문제집에 번호를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번호만 중점적으로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려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좀 취약한 부분을 추려 나가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다가 성분을 다 이렇게 써서 함량이랑 앞뒤로 써가지고 외우는 방법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리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추천해 주시는, 이제 공부법 추천해 주시는 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저는 이게 조금 안 맞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오히려 안 외워지고 써야 외워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법은 자신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면 다 해보시는 게 좋고요. 진짜 안 외워지는 거 여러분, 색소. 와, 정말 때리고 싶어요.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저는 찢어버리고 싶었는데요. 안 헤어져요. 진짜 안 헤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나만의 규칙을 만들려고 했죠. 화장 비누 사용 금지 색소. 자, 적색, 자색, 녹색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할 게 너무 많으면 안 헤어져요. 그래서 외우세요. 앞자만. 적자라 녹록치 않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적자라서 녹록치 않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고, 눈주위 사용금지 색소 막 이런 거는 뭐 등색, 황색, 적색이에요. 그것도 이 호도 외워야 돼. 이 호. 몇 호 이거 다. 정말 미치기는 하는데 이 앞자부터 우선 외워야 되잖아요. 등어리가 휜 황소 개구리는 적색이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외웠어요. 저는 진짜 이건 또 황소 개구리 시리즈로 외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시리즈를 만드셔서 외우시는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절대 안 잊어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한 달 전에 정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요점 정리를 진짜 다 했어요. 그것도 딱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1단원에서 2장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모발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 여기서도 한 몇 장을 넘기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딱 그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넘기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요.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1단원에서 또 화장품법 하실 때 이 개월 외우는 거 어렵잖아요. 그쵸? 이 개월.
뭐 기능성 화장품 심사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했을 때 행사처분 막 이런 거 행정처분. 그럼 1, 2, 3차 62등치 막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62등치 이거를 계속 외우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자 보세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 안 할 시. 어떻게 외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처음에. 이렇게 많은데 이거보다 훨씬 많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꼭 나올 것만 이렇게 적은 거고 이거 말고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끝에 것만 이렇게 저는 포인트를 잡았어요. 정육점 생각해서 정육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4차가 이제 6개월이에요. 정육. 이래서 뒤로 유출을 했어요. 저는 반대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정말 지금 봐도 너무너무 끔찍했던 저는 정말 좀 힘들었어요. 이 시험이. 저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 부분이 너무 헷갈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진짜 프린트를 이거 보이시나요? 이만큼 출력을 해서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력하시면 돼요. 여기서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식 나올 것 같은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법령정보센터에 가서 그 법령정보센터 우리가 이제 몇 조 몇 항에 별표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 그 별표의 부분에 어떤 도식화된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뽑아보는 거를 저는 권장해요. 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뽑아보는 거를. 별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뽑아보세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때 거기서 봤던 그 도형 이렇게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도표가 그대로 나왔어요, 시험에. 진짜 도표가 그대로 나올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이 개정됐다면 그 개정된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또 해야 될 일, 답안지 체크입니다. 이 답안지 체크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무조건 재셔야 돼요. 시간을 재시면서 내가 이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마킹할 시간 없거든요, 여러분. 시간 없어요. 무조건 주관식부터 푸세요. 80번 이유 번호부터 이제 계속 푸시고요. 그 앞에 건 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주관식을 빨리 푸신 다음에 모르면 넘어가세요. 제발 잡고 있지 마세요. 정말 시간 없거든요. 그리고 1번부터 이제 푸실 건데 그 1번부터 막히시면요. 정말 사람이 당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면 넘어가세요. 바로바로 넘어가세요. 정말 과감 없이. 전 진짜 별표 찍고 바로바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답안지에 바로바로 마킹하세요. 진짜 아니다, 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하는 것만 별표 쳐놓고. 제가 별표를 문제다 왜 쳐놓으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다시 돌아갈 때 뭐를 내가 표시를 안 했지 하고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 이렇게 별표 정도는 쳐두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케줄표, 저는 이 스케줄표를 항상 활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공부하는 것들,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항상 써가지고 체크를 했고요. 스케줄 일정 관리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스케줄 썼던 거는 지금 다 버린 것 같은데, 그것들을 항상 주 단위로 체크를 해서 저는 한 달 전에는 무조건 이걸 하루에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면 이렇게 다 줄을 쳐가지고 이제 무조건 다 클리어하라고 했어요. 하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이거는 꼭 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이거는 이제 제 암기장. 제가 이제 다른 데 갈 때나 그럴 때 어디에 뭐 프린터물을 가지고 다니기 힘들 때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단원의 성분, 정말 어렵죠 여러분.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 메칠 클로로 이사치아 졸리논과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 혼합물 0.001% 막 이런 것들 프로까지 다 적어서 이 프로 다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이 프로를 다 외우시고 이걸 이제 응용하는 것까지 다 시험이잖아요. 정말 힘드시기는 한데 어떤 나만의 규칙을 좀 만드셔서 외우시면은 그나마 조금 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외웠고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이 시험은 합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타민 및 그 요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뭐 엘프 같은 뭐 K였다. 저는 막 이런 말도 안 되게 막 외웠고, 그리고 또 기능성 고시원료도 뭐 이렇게 써가지고도 외워봤고요.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다 하나씩 외웠는데요. 제일 중요한 뭐 알레르기 유발물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또 향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것도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화장품 다루시는 분들도 이제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25종의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도 이제 외우시고, 알레르기 물질의 성분 계산법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성분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이지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주는 그 유튜브 가시면은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많이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번 시험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을지 저는 정말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저 진짜 한 달 전에 너무너무 진짜 울컥한 적이 많았어요. 이게 너무 힘든 시험이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이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알고 막 저도 울컥울컥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아, 지금 생각해도 진짜 울컥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름대로 그때 진짜 저는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하면서 같이 또 공부까지 병행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시험 실수하지 마시고 9시까지 가셔야 되니까 그 전에 반드시 가세요. 저는 한 뭐 8시까지 가가지고 여유롭게 7시 40분에 갔나?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밖에서 좀 기다리다가 거의 2번째로 들어갔나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정말 여유롭게 그 고사장의 분위기조차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말리면 안 돼요. 그 고사장에도 저는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제 방식대로 바꿨어요. 제 자리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커튼을 쳤고요. 그리고 시계가 나오는지 체크하시고요. 시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검정 사인펜은 주시는데 제 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인펜도 2개 정도는 더 가져갔어요. 저는 더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샤프랑 연필을 가져가서 그걸로 체크하면서, 그리고 답안지는 검정색 사인펜으로 바로바로, 그리고 연필로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문제 풀 땐 연필로, 그리고 나 이거 모르겠다는 거는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 나중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몰라요. 사람이 당황하면은 그게 안 보여요, 눈에. 그래서 별표를 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맞춤형 화장품 업소에 들어가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분들과 같이 뭐 어떤 각각의 사업자가 있으세요. 그 대표님 2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어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서의 역할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시험 잘 보시고 지금까지 힘들게 공부하신 만큼 정말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한 것도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공부를 하시는지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실 내용만 참고하셔서 그렇게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퓸 디렉터 그리고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이항이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 올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구독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